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기의 선형 3류 방정식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진동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수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용수철이 천장에 매달려 있고요. 이 끝에는 무게가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스프링 콘스턴트가 있겠죠. 이거는 스프링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가, 늘어나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콘스턴트, K라는 콘스턴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무게, 이 매달린 물체의 무게 M이라는 물체의 무게가 있겠네요. 이것을 이제 당겼다가 놓으면은 알아서 이제 스프링에 따라서 이제 진동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의 위치를 우리가 y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놓기 전의 값은 0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식을 세워보면요. 일단은 이 스프링이 받는 힘은, 스프링에 가해지는 힘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물체에 받는 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물리공식 MA라는 게 있겠네요. 근데 자, 여기서 이 물체가 받는 MA라는 거 하는 것은 이 물체의 가속도가 되겠죠. 가속도는 뭐죠?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값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M Y 2'으로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이 이제 스프링에 의해서 받는 힘과 균형을 이루어야 될 테니까 또 KY라고 하는 스프링이 당기는 힘이 반대로 작용하는 그런 것과 균형을 이루게 될 겁니다. 자, 식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의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을 다시 쓰면은 my2' 그리고 플러스 ky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 스프링이 우리가 얼마 정도나 늘리는지에 따라서 다른 힘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에 대한 상수는 이제 y에 대한 이 함수로 표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요. m이랑 k는 정해져 있는 상수값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my2' 플러스 ky는 0이라는 것은 상수 계수를 가진 선형 대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초기값을 준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떻죠? y0은 k0 그리고 y'0은 k1 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얘는 물체를 처음 놓는 위치에 대해서 물체가 처음 위치하는 곳 그 위치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y'0이라는 것은 물체를 처음 손에서 놓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놓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얘를 다시 되돌아와서 이 경우에 얘를 특성다항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죠? 특성다항식은 m 람다 스퀘어 플러스 k는 0입니다 라는 특성다항식이 얻어지게 되고 얘를 한번 풀어보면은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 m분의 k로 써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그냥 단순하게 계속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던 거와 같이 써보게 되면은 위치에 대한 방정식은,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x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제로 x라고 써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메가 제로라는 것은 이제 루트 n분의 k라는 게 될 거고요. 즉 이제 이것은 이제 오메가 제로가 표현하는 것은 애초에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상수들에 대한 b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a와 b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주었던 초기값 k0, k1로부터 결정이 되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또 이렇게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금 조작을 가해 봅시다. 루트 a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
그리고 얘를 이제 아무 이유 없이 곱해줬으니까 또 나눠줘야 되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x 그리고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b 사인 오메가 제로 x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일단 c라고 두면은 우리가 어떤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했을 때 얘가 a고 이 친구가 b라면은 얘를 우리가 c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요 사이 값을 델타라고 써볼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요 식은 어떤 식으로 써줄 수가 있나요? c에 자, 여기서 이것이 c분의 a가 되니까 얘는 코사인 델타겠죠.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제로 x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거죠? c분의 b가 될 테니까 얘는 사인 델타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인 델타 사인 오메가 제로 x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계속 했던 그 삼각함수의 합공식으로 이것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죠? 그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얘를 c 코사인 오메가 제로 x 마이너스 델타라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이것은 말하자면은 코사인 함수에서 자, 코사인 함수가 있고요. 코사인 함수에서 델타만큼 쉬프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델타만큼 함수가 쉬프트 됐다. 즉 이제 페이즈가 바뀌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것의 마그니튜드가 되겠네요. 매그니튜드 진동의 매그니튜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페이즈와 매그니튜드는 초기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애초에 여기 오메가 제로라는 것을 썼는데 오메가 제로는 처음에 루트 n분의 k라고 했으니까 초기에 이 시스템 자체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x 앞에 붙어 있으니까 프리퀀시를 나타내는 프리퀀시를 나타내는 항이 되겠습니다. 즉 k가 커지면 진동이 빨라지고요. m이 커지면 진동이 느려지겠죠. 왜? 이 오메가 제로라는 게 루트 n분의 k로 나타내기 때문이죠. 자, 물론 이 식에서 오메가 제로 x 라는 것은 오메가 제로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건 각속도입니다. 그래서 라디안 퍼 세컨드로 나타나게 되는 속도고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는 2파이 f라는 것으로 나타내게 되고 이제 프리퀀시로 바꾸자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델에서 스프링은 무한하게 진동을 합니다. 사실 이게 한 번 놓았다가 한 번 당겼다가 놓았을 뿐인데 무한히 진동을 하게 되겠죠. 딱히 이 진동을 멈출 수 있는 외부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히 진동을 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조화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모델에서는 이 진동은 점점 느려지다가 멈추게 되겠죠. 다음은 그 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이 시스템 자체가 댐퍼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네. 다시 무게가 매달려 있고요. 네, 천장에 용수철을 통해서 무게가 매달려 있고 이 무게가 다시 바닥에 있는 어떤 용매에
담겨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뭔가 이제 점도가 높은 어떤 물질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해봅시다. 용수철의 상수 K는 그대로 있고 M도 전의 조건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댐퍼라고 하는 용액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위아래로 진동을 하게 되면은 마찰에 의해서 물과의 마찰에 의해서 속도가 진동이 감쇄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변위의 변화를 이제 y라고 하는 x에 대한 함수로 놓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댐퍼라는 것은 작동을 할 때 속도에 비례해서 역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댐퍼에 대해서 작용하는 항은 우리가 마이너스 cy 프라임이다 라고 써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씩을 써보죠. 이 무게에 작동하는 힘은 일단은 F는 ma 아까 봤던 거죠. 즉 다시 써보면은 my2'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또 어떤 이 아래로 가는 이 방향을 반대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었죠? 균형을 맞추면서 아래로 가는 것을 대항하는 것은 이제 용수철의 상수 마이너스 ky라는 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댐퍼의 항도 있겠네요. 마이너스 cy 프라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얘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my2 프라임 플러스 cy 프라임 플러스 ky는 0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특성당식을 써서 람다를 계산해 보면은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람다는 마이너스 2m분의 c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m분의 1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mk라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좀 나중에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앞선 챕터들에서 배운 내용을 조합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쓰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줄여서 써보도록 하죠. 얘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라고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요.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 1. 이건 어떤 것이냐면요. c제곱 마이너스 4mk가 양수인 경우, 즉 람다 1과 람다 2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의 얘겠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였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람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람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C과 M과 K는 사실 모두 양수죠. 모두 양수기 때문에 알파는 무조건 베타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양수가 되는 어떤 0이거나 어떤 것보다 작을 것이고 0이거나 혹은 0보다 작은 뭔가 0이거나 혹은 0보다 큰 뭔가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양수가 돼 있는 애가 있으니까 당연히 알파는 베타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파가 음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람다 1과 람다 2는 모두 음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첫 번째로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있는 케이스인 경우에는 가장 쉽죠. 어떻게 되나요? y1은 exponential 람다 1x고 y2는 exponential 람다 2x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우리가 독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일반애를 쓰자면은 yx는 c1 exponential 람다 1x 그리고 플러스 c2 exponential 람다 2x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식으로 그래프로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초기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이와 같은 그래프가 얻어질 겁니다. 네, 이와 같은 그래프가 얻어질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익스포넨셜로 표현이 되는데 람다 값이 우리가 음수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이와 같은 그래프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래쪽으로 속도를 주면서 당겼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래쪽으로 속도를 내면서 당겼다면은 이것은 처음에는 조금 더 많이 이동을 해줬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댐퍼에 의해서 네, 댐핑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위쪽으로 속도를 주면서 놨다라고 치면은 네, 아래쪽으로 먼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네, 멈추게 되는 그런 네,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y를 이 용수철을 반대 아래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놨다가 놓는다라고 하면은 y 그래프가 아래로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는 뭐 이와 같이 나오는 식으로 나타나겠죠. 이것은 우리가 초기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스프링이 진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사실은 진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이 경우에 댐퍼가 너무 빡빡하거나 너무 강해서 빡빡하거나 이 무게나 아니면 용수철의 힘이 약하거나 해서 사실상 스프링이 별로 진동을 스프링이 진동 없이 곧바로 멈춰야 하는 위치로 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버댐핑, 과감쇄라고 부르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케이스 2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해본 케이스죠. 이 경우에는 c제곱 마이너스 4mk가 0이 되는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람다 1은 마이너스 2n분의 c가 될 것이고 이건 역시 0보다 작은 숫자가 되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중근을 가지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중근을 가지는 케이스가 될 것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써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은 전 시간에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은 y는 c1 익스포넨셜 람다 1 x 그리고 플러스 c2 x 익스포넨셜 람다 2 x라고 써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왜 두 번째 항에 x가 왔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했었습니다. 두 번째 리덕션 오브 오더로 계산을 했을 때 리덕션 오브 오더로 계산을 했을 때 람다 1이 다시 y1이 익스포넨셜 뭔가 익스포넨셜 x라고 나왔으면은 y2 같은 경우에를 우리가 ux라고 놓고 풀었을 죄송합니다. uy1이라고 놓고 풀었을 때 이것이 x 익스포넨셜 x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이것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다시 이것을 좀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c1 플러스 c2x의 익스포넨셜 람다 1x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그래프로 그리게 된다면은 네, 아까 봤던 과감세와 유사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무게를 그냥 놨을 경우 그리고 아래쪽으로 속도를 주면서 놨을 경우 그리고
위쪽으로 속도를 주면서 났을 경우 해서 사실상 가감세 그래프와 비슷하게 나오게 되고요. 이 경우는 이제 임계감쇄라 라고 부르게 되고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왜 이쪽이 이제 임계감쇄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왜 이걸 임계감쇄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이제 이 값을 벗어나면서부터 약간 댐핑이 좀 덜 돼서 좀 그래프가 다른 모양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네, 그 다음 케이스 3를 한번 볼까요? 자, 케이스 3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c제곱 마이너스 4mk가 음수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썼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표현하자면은 람다를 우리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i 베타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과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똑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yx 일반회를 쓰게 되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 그리고 여기다가 a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b 죄송합니다. 사인 베타 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얘를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에 c 새로운 수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했었죠. c 코사인 오메가 프라임 x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얘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요, 그래프를 얘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일단은 진동하는 코사인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 진동하는 것과 같은 그래프를 보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앞에 이것의 코사인 x의 그 진동의 진폭을 조절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 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음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익스포넨셜리하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즉 진동을 하되 그 진폭이 익스포넨셜리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요. 그래프로 그리자면은 대충 이와 같이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같이 스프링이 진동하면서 그 진동의 진폭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될 수가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스프링의 진동을 우리가 저감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용수철 질량의 자유운동을 다루게 됩니다. 즉 외부의 힘이 없이 처음에 그 스프링을 잡았다가 놓았던 그 상황만 가지고, 이 시스템만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외부 힘을 추가로 가해주는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나중에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일러 코시 방정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